왼쪽 주소에 나온 거칠기가 저희가 이때까지 사용한 거칠기 모양이고요. 오른쪽 주소에 나온 거칠기가 2025년부터 적용된 거칠기 모양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라 왜 이제서야 변경됐지입니다.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2025년 변경된 KS 교육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기계기사, 전산응용 기계조리 기능사, 기기설계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신 학생분들은 공단에서 제공해주는 KS 교육집을 보고 이제 KS 교육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시중에 이제 실무에 사용하는 KS 교육집 책이 있긴 하지만 이걸 이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설계직으로 취업하실 분들은 이제 하나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공단 교육집보다 이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공단에서 제공해주는 PDF로 된 KS 기계조리 규격에는 시험에 이제 필요한 규격들만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공단 교육집이라고 부르죠. 공단지 KS 교육집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 2024년 12월에 한 번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번 이제 2025년 1월에 다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큐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영상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변경된 KS 교육집은 2025년 실기시험부터 적용되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기사에 관련된 모든 자격증에 적용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예전 규격집과 새로 변경된 규격집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왼쪽 목차는 작년 규격집이고 오른쪽 목차는 2025년 규격집입니다. 자동 조심 볼 베어링 규격이 삭제되고 육각 구멍 붙이 볼트 규격이 추가되어서 목차는 32번까지 동일합니다. 예전 규격집은 34페이지였으나 새로운 규격집은 32페이지로 축소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규격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빈 공간들을 채워서 이제 2페이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규격 치수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해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럼 우선 추가된 것과 변경된 것을 한번 알아보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육각 구멍 붙이 볼트 규격입니다. 이건 학생분들 흔히 볼 수 있는 책상이나 의자, 전자제품 조립할 때 사용하는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조립하는 볼트입니다. 제 리뷰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규격을 보면 이제 정해진 값이 아니라 규격값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만드는 사이즈가 살짝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육각 렌치가 들어가는 구멍은 규격이 전부 다 동일하겠죠. 아니면 이제 렌치가 들어가지가 않아 M3부터 M16까지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90% 이상이 M4나 M5 규격을 사용합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기계 요소는 진짜 작은 거예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를 1:1 비율로 3D 프린터로 출력한 것인데 손바닥만한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M5 이상 볼트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볼트를 이제 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 저 볼트가 들어가는 이제 구멍을 모델링해야 합니다. 카운트보, 자립하기라고도 하죠. 자립하기 규격은 규격집에 나와 있지 않아서 외우셔야 합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보 PDF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료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M4를 예로 들면 머리부 지름이 최대 7.2mm, 머리부 높이는 최대 4mm, 목부 지름도 최대 4mm입니다. 그러면 구멍은 볼트가 들어가야 하니 저 치수보다 좀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보 치수는 이제 머리부는 8mm, 머리부 높이는 4.4mm, 목부 지름은 4.5mm입니다. 카운트보는 실제로 보시면 볼트가 이제 나서 구멍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멍이 3D 처리가 되어 있으면 한참 돌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보 구멍까지는 그냥 쑥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볼트를 조립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차라리 자립하기 규격이 추가되었으면 편했겠지만 없는 것보다 이제 있는 게 낫겠죠. 시험에서는 어차피 M4나 M5가 자주 나오니 쉽게 외우실 분들 이제 머리부 지름값은 최대값에서 0.78, 머리부 높이는 0.4, 목부 지름은 0.5mm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 다음은 이제 센터 구멍이 변경되었습니다. 규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좀 더 보기 편하게 간략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센터 구멍 표시 방법도 변경이 되었는데 시험에서는 거의 두 번째 걸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그냥 지선으로 넣어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 볼트 규격이 추가되었어도 어차피 자립하기 규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요. 센터 구멍도 그냥 보기 편하게 이제 이미지와 표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규격식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크게 변경된 것은 바로 거칠기입니다. 기존 규격집에서는 거칠기가 이제 표로 되어 있었어요. 사실상 뭐 거의 필요 없는 규격이었죠. 하지만 2020년 규격집에는 이미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필기 준비하실 때 기계제도 공부를 하셨으면 이 표면 거칠기를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제 실기시험에서는 다른 모양 거칠기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거칠기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 부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왼쪽 주소에 나온 거칠기가 저희가 이때까지 사용한 거칠기 모양이고요. 오른쪽 주소에 나온 거칠기가 2025년부터 적용된 거칠기 모양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라 왜 이제서야 변경됐지입니다.
인벤트에서 거칠기 설정을 보면 ISO 13002-1978이 있고요. ISO 13002-2002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건 이제 IS 13002-1978입니다. 우선 이건 국제표준 규격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 한국산업표준 KS 번호는 KSA ISO 1302입니다. 첫 번째 문자는 이제 국가를 뜻합니다. KS는 대한민국, BS는 영국, EN은 유럽, JIS는 일본, GB는 중국, DIN은 독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분야를 뜻하는데 A는 기본, B는 기계, C는 전기, D는 금속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자는 국제표준화 기구의 약자입니다. 국제표준화 기구는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즉 이제 표준을 정하는 기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리뷰하는 커스텀 키보드 같은 경우는 축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하죠. 축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만든 다양한 축들이 있지만 기판 이제 호환을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02 숫자는 국제표준 분류 ISO 코드입니다. 다양한 코드가 있지만 1302는 표면의 결 지시 방법, 즉 이제 제품의 표면 거치기를 뜻합니다. KSA ISO 1302 풀어서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보면 대한민국 기본 국제표준 규격 표면 거치기입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면 1978, 2002 이건 뭐예요? 이 숫자는 이제 개정된 연도입니다. KSA ISO 13002-1978은 즉 저희가 사용했던 거칠기는 1978년도부터 사용하던 거칠기입니다. 47년 전에 사용하던 걸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나이랑 비슷. 변경된 거칠기는 KSA ISO 13002-2002 최신 거라 해도 무려 23년 전이죠. 지금 딱 시험을 준비하신 학생분들 나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바뀌었지가 아니라 왜 이제서야 바뀌었지입니다. 그럼 변경된 거칠기는 어떻게 작성해요? 궁금하실 건데 알아보러 가시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벤더 표면 텍스처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더 스타일 편집기에 들어가 보시면 표면 텍스처 ISO가 있을 겁니다. ISO 13002-1978, ISO 13002-1002 두 개가 있을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ISO 13002-1978은 표면 유형을 두 번째 걸 선택하고 A칸에 거칠기를 적으면 이제 이렇게 기호 위에 거칠기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표면 거칠기고요. 이걸 이제 변경된 거칠기처럼 이제 만들 거면 표면 유형을 이제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 옵션에서 가로선 붙임을 선택한 다음 C칸에 거칠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ISO 13002-2001을 이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칠기를 넣어보면 문자 입력칸이 훨씬 더 줄었죠. 변경된 KS 귀엽지 이미지와 비교를 해봐도 이제 문자 위치도 동일합니다. 표면 유형은 첫 번째 걸 선택해 주시고 옵션에서 가로선 붙임을 선택해 주신 다음 A칸에 거칠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이제 기호 모양은 예전에는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기호 위에 거칠기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ISO 130-1978 사용하던 ISO 130-2001을 사용하던 거칠기 모양은 똑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 ISO 2001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이제 메인 거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가동시나 도면 설정은 이제 인벤더 도면 템플릿 강좌를 참고하시면 돼요. 스케치 기호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새 기호 정의를 선택해 줍니다. 확대를 좀 하신 다음 어차피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위치는 편한 곳에 아무 때나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원 하나 스케치 해주시고 지름값 14 입력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고정 구속 조건으로 이제 원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대충 찍어 주시고 글자 위치는 이제 중간 중심, 글자 크기는 이제 5, 유형은 프롬프트 된 항목 선택해줍니다. 한글로 이제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일치구속 조건으로 이제 문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클릭해줍니다. 스케치에서 다각형을 실행하신 다음 값은 이제 3 입력하시고 삼각형 이제 아래로 스케치해줍니다. 높이 치수 뽑아주신 다음에 이 치수 값은 이제 7 입력해줍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좀 삐뚤삐뚤하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제 위에 선을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딱 수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끝점에서 선을 하나 대충 그려주세요. 구속 조건을 안 주면 삼각형으로 움직이면 선이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삼각형 선과 스케치한 선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해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치수를 뽑으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만 나오는데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선에 가져가면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 클릭해주시면 이제 원래 치수값이 나와요. 치수값은 18 입력해줍니다. 원 밑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원 탄젠트가 있습니다. 실행하신 다음 삼각형의 세 면을 찍어주시면
보시면 삼각형 안에 원이 딱 그려지죠. 삼각형 위에서는 출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만으로 변경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기본 거칠기 기호가 완성된 겁니다. 드래그로 거칠기 전체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나 복사해 주시고 치수 정리해 주세요. 수평 구속 조건으로 수평 맞춰 주시고 중간에 원을 선택한 다음 지워줍니다. 위쪽에 선 하나를 스케치해 주시고 치수 값은 10을 입력해 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문자 크기는 5, W 입력해 주신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대충 이제 이동해도 되지만 고정시키기 위해서 전 치수를 줄게요. 이 거리 값은 3, 그 다음 이제 이 거리 값은 3.5 정도 하겠습니다. 다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제 두 개 더 복사해 주시고 치수 정리해 줍니다. 인베드 이제 예전 버전은 이제 객체를 이동하면 치수도 같이 이동이 됐는데 신버전은 이제 이동하면 치수가 이제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따로 이제 설정할 옵션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하게 왜 이렇게 변경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사한 거칠기는 수평 구속 조건으로 수평을 다 맞춰줍니다. 사이 거리 값은 대충 이동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18로 하겠습니다. 처음 치수들만 이제 값을 넣어주고 이제 그 다음 치수들은 처음 치수를 클릭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 연동이 되어서 처음 치수를 변경하면 이제 같이 변경이 돼서 편리합니다. 문자는 클릭해서 X, Y 거칠기로 이제 변경해 주시고요.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이제 왼쪽 자리 맞춤, 글자 크기는 12, 가로 하신 다음 스페이스 2번 콤마, 다시 스페이스 2번 하신 다음에 콤마, 그 다음 스페이스 4번 하신 다음 이제 가로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대충 적절한 위치에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제 드래그로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을 이제 외형선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대 이제 굵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스케치 기호 저장 눌러주시고 이름은 이제 거칠기를 입력할 때 알아보기 쉽게 O, W, X, Y 저장해줍니다. 만들어진 거칠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불러오시는 이제 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시험에서 사용이 편하게 이제 나누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스케치 기호에서 거칠기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편집 눌러주시고요.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누르고 이제 가로는 빼주시고 끝에 거칠기만 삭제를 합니다. 앞에 문자는 더블 클릭해서 이제 X로 변경해 주시고 뒤에 문자는 이제 Y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더블 클릭하신 후 중간 부분을 삭제한 다음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다른 이름 저장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O, X, Y 저장해 줍니다. 다시 이제 거칠기를 선택하신 다음 이제 편집 눌러주시고요. 앞에 이제 기본 거칠기를 선택한 다음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리 값은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8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이 중간 거리 값은 25 입력한 다음 좀 더 띄워주시면 돼요. 가로 더블 클릭하신 후 중간 부분을 삭제한 다음 이제 확인 눌러줍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다른 이름을 저장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W, X, Y 저장해 줍니다. 만들어진 거칠기 W, X, Y 선택하신 다음 편집 눌러주시고요. 드래그로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누르고 이제 가로는 빼주시고 끝에 거칠기만 삭제를 합니다. 가로 더블 클릭하신 후 앞부분을 삭제한 다음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다른 이름 저장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W, X로 저장해 줍니다. 다시 이제 만들어진 거칠기 W, X 선택하신 다음 편집 눌러주시고요. 문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 앞에 문자는 X, 뒤에 문자는 Y로 변경해 줍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다른 이름 저장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X, Y로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총 5개의 이제 메인 거칠기가 만들어졌죠.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이 정도만 만들어줘도 충분합니다. 다른 이제 거칠기가 필요하시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주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호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새 기호 정의 선택해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글자 크기는 3.5, 왼쪽 자리 맞추기, 맨 위 자리 맞추기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특수 기호는 이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있습니다. 각도랑 이제 양수, 음수 기호는 이제 이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맨 위에 주소는 드래그하신 다음 글자 크기를 이제 5로 변경해줍니다. 주소는 공단 KS 교육집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돼요. 굳이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주강부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주강부 KSB 0418 보통급은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주강부는 이제 재질이 SG480이나 주강품을 사용했을 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기어류 같은 회전체는 이제 강도를 고려해서 주강품을 이제 많이 사용하죠. 면녹색 도장, 내면 광면당 도장, 주물 제품이 있을 때 기입해 주시면 돼요. 예전 교육시험에 변경된 점은 이제 거칠기도 변경이 되었지만 전체 열처리가 예전에는 대소문자를 섞어서 했는데 이제는 대문자로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값은 이제 2에서 3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 공차에 주강부도 추가해졌으면 외울 게 하나 줄어들 건데 이제 아쉽네요. 그 다음에 2025년 변경된 아래쪽 표면 거칠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려주셔야 해요. 그리는 방법은 이제 메인 거칠기가 동일하고 치수만 다릅니다. 스케치에서 이제 다각형 선택하신 다음 3 입력하시고 삼각형이 아래로 가게 스케치해줍니다. 높이 치수를 뽑아주신 다음 치수 값은 3.5 입력해줍니다. 위쪽 선에 수평 구속 조건을 주시고요. 삼각형 끝점에서 선 하나 대충 그려주신 다음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삼각형 선과 스케치한 선을 선택해줍니다. 치수 뽑아주시고 치수 값은 이제 9mm 입력해줍니다. 원 탄젠트 실행하신 다음 삼각형 3면을 찍어서 안쪽에 원하는 스케치 해주시면
주시고 삼각형 위쪽 선을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만으로 변경해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나 복사해주시고 왼쪽 거칠기는 고정 조건으로 고정시켜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에 는 입력하시고 이제 확인 눌러줍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수평 구조 조건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다 수평을 맞춰주시면 돼요. 거리는 이제 대충 띄워도 되는데 저는 이 거리값을 14, 그 다음 거리값은 8로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아래쪽 하나 복사해주시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줍니다. 삼각형 안쪽으로 선택한 다음 삭제해주세요. 위쪽에 선 하나 그려주시고 치수는 이제 5mm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옆으로 하나 복사해주시고 다시 드래그로 두 개 더 선택한 다음 아래쪽으로 이제 두 개 더 복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소지 부족 조건으로 전부 다 정렬시켜줍니다. 사이 거리값 치수 뽑아주시고 이제 9mm 입력해주세요. 아래쪽 치수들은 뽑아주신 다음 첫 번째 치수값을 선택해서 연동해주시면 되겠죠. 능기호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주신 다음 수평 수직 구조 조건으로 정렬시켜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칠기선을 선택하신 다음 치수를 11로 변경해줍니다. 이쪽은 이제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야 해요. 아래 치수도 마찬가지로 연동시켜서 이제 변경해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문자 크기는 2.5, 중간 중심 선택해주시고 W 입력하신 다음 이제 확인 눌러줍니다. 문자 선택해서 두 개 더 복사하신 다음 적절한 위치에 비치시켜주시고 문자를 수정해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문자 크기는 2.5, 왼쪽 자리 맞추기 선택해주시고 RA 12.5 입력하신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두 개 복사하신 다음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주시고 규격집 주수와 동일하게 수정해주시면 돼요. 삼각형 상단에 있는 선은 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선 3개를 선택해주신 다음 스케치만을 해제해줍니다. 그 다음 작성해놓은 주소를 거칠기 위에 적절하게 이제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기본 거칠기 기호가 들어가야 되죠. 기본 거칠기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복사해서 적절하게 이제 배치해주세요. 변경된 거칠기가 좀 길어서 이제 문자랑 겹칠 경우는 길이를 조금 이제 줄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이름은 주소 입력하시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 이제 불러보시면 2025년 변경된 주소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죠. 주소는 이제 수정할 일이 있으면 편집으로 들어가서 수정해야 합니다. 이쪽 스케치 기호에 있는 주소는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편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래 시트에 이제 불러온 주소에 들어가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주광부가 필요하지 품번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텍스트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주광부는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요. 파크라이징 처리를 전 부품 다 하겠다면 이제 전 부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확인을 눌러보면 이제 수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다시 좀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도면에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기어 지분 열처리 주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호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새 기호 정 선택해 줍니다.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글자 크기는 3.5로 설정해 주시고 주 기어 지분 열처리 HRC50 작성해 줍니다. 우측에 기호 삽입 눌러서 양수, 음수 기호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맨 끝에 3 입력하신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 이제 이름은 기어 지부 열처리로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기 같은 경우는 주석 메뉴에 공면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DC 단축키를 설정하신 분들은 W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칠기에 들어가는 것을 넣어주시면 돼요. 문자 변경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렇게 빨리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거칠기를 넣은 다음 이동도 가능합니다. 메인 거칠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케치 기호에서 불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본체 같은 경우는 거칠기에서 기본 거칠기, W, X, Y 다 들어가죠. 사용할 거칠기를 더블 클릭한 다음 이제 원하는 위치에 찍으시고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예쁘게 이제 메인 거칠기가 들어가죠. 선택한 다음 이동이 가능하니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프로킷 같은 경우는 거칠기가 XY죠. XY 거칠기 선택한 다음 이제 원하는 위치에 찍어주시고 번호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거칠기가 들어갔죠. 그리고 스프로킷은 기어에 열처리를 해줘야 해요. 그러면 작성할 필요 없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어 치부 열처리를 선택하신 다음 콕 찍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엄청 쉽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5년 변경된 CAD 주소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텍스트를 설정해 주시고요. 명령창에 MT 엔터 하신 다음 실행해 주시고 드래그로 대충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글자 크기는 3.5로 설정하신 다음에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번호를 기입하고 글자를 적으면 이렇게 너무 많이 띄어지고 이제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자동 글머리 기호 및 번호매기 허용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해 보시면 제대로 작성이 되죠. 특수 기호는 위쪽 삽입에 기호 아이콘을 누르시면 있습니다. 각도랑 이제 양수, 음수 기호는 이제 이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메뉴의 주소는 드래그 하신 다음 글자 크기를 이제 5로 변경해줍니다. 주소는 공단 KSQ집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돼요. 굳이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들어갈 표면 거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이제 0번호로 변경을 해줍니다. 명령창에 폴리곤 단축키 POL 엔터 하신 다음 면의 수는 6 입력 엔터,
중심점은 대충 찍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원의 외적 클릭, 반지름 3.5 입력 후 엔터하면 이제 육각형이 그려지죠. 그러면 이제 이 높이 값이 3.5가 됩니다. 라인으로 거칠기 모양이 나오게 선을 그려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에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이제 8mm 정도 나오는데 새로 변경된 거칠기는 이제 이 길이가 좀 더 길어요. 랭스 단축 긴 LEN 엔터, T 합계 클릭하신 다음 전체 길이는 이제 9 입력 후 엔터. 그 다음 선을 클릭해주시면 이 길이가 딱 9mm로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서클 단축 킨 C 엔터, 3.3P 클릭하신 다음 Shift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옷스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접점이 있죠. 클릭한 다음 선에 아무 곳이나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3개의 선을 접점으로 찍어주시면 삼각형 안에 딱 맞는 원이 그려집니다. 위에서는 이제 필요 없으니 선택한 다음 지워주시고요. J 엔터 하신 다음 조인으로 이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하거나 선택할 때 편리해요. 카피로 아래쪽으로 거리 12만큼 띄어서 하나 복사해주시고 원을 선택한 다음 삭제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위쪽에 길이 5mm 선 하나 그려줍니다. 명령창에 DT 실행하신 다음 문자 높이는 2.5로 설정해주시고 W 입력해줍니다. 선택하신 다음 이제 레이어는 텍스트로 이제 변경해주시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주세요. 드래그로 이제 거칠기를 선택하신 다음 카피로 12만큼 간격 띄어서 두 개를 이제 복사해줍니다. 글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 이제 X, Y로 이제 수정해주시고요. 문자는 복사하신 다음 더블 클릭해서 는 기호로 이제 변경해주시고 카피로 간격 12만큼 일정하게 복사해줍니다. 다시 카피 실행하신 다음 왼쪽 거칠기 전부 다 선택해주시고 오른쪽을 하나 복사해주세요. 랭스 실행하신 다음 전체 길이 11로 설정하신 다음 이제 이 선을 늘려줍니다. 아래쪽 선들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같이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문자 클릭하신 다음 공당 휴역식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거칠기는 삼각형 상단선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선 하나를 그려주신 후 나머지는 이제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거칠기 위에 작성해놓은 주소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 거칠기 하나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변경된 거칠기가 선이 길어서 이제 문자랑 좀 겹쳐 보이죠? 이건 대충 선 하나 그려주신 다음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0은 새로 변경된 주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별거 없죠? 이번에는 도면에 사용될 거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사각형 단축 긴 REC 실행하신 다음 첫 점을 찍어주시고요. 골뱅이 20,20 입력하신 다음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 거칠기 하나를 카피를 복사하신 다음 끝점 찍으시고 사각형 중간점을 찍어서 복사해주세요.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 이제 레이어는 딤으로 변경해줍니다. 어뢰에 사용할 중간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어뢰 단축 키 AR 실행하신 다음 원형 배열 객체 선택 클릭하신 다음 드래그로 이제 거칠기를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 사선의 중간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개수는 4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형을 거칠기가 복사가 되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레이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자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문자는 지운 다음에 이제 문자를 복사해줍니다. 거칠기 문자는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복사해서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메인 거칠기를 만들어 볼 건데 거칠기 하나를 복사해 주시고요. 주소에서 기본 거칠기도 하나 복사해서 옵니다. 현재 레이어는 텍스트로 변경해 주시고 거칠기도 선택하신 다음 레이어를 텍스트로 변경해 줍니다. 이거를 이제 키워줄 거예요. 스케일 단축키 SC 엔터 하신 다음 드래그로 전부 다 선택하시고 기준점을 찍으신 다음에 이 엔터 하면 거칠기가 딱 2배 커져요. MT 실행하신 다음 영역 지정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0으로 설정합니다. 가로 하신 다음 스페이스 2번 하시고 쉼표, 다시 스페이스 2번 하시고 쉼표, 다시 스페이스 5번 하신 다음 가로로 막아줍니다. 앞에 쪽은 2번 띄웠는데 너무 많이 띄워지는데요? 이건 이제 왜 그랬냐면 가로 하신 다음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글머리가 들어가요. 이럴 때는 가로를 2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로 띄워주시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지정의 끄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영역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화살표를 선택하신 다음 쭉 당겨주시면 늘어납니다. 그 다음 거칠기를 여기에 적절하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카피 실행하신 다음 거칠기를 수평으로 2개 복사해 줍니다. 거칠기 문자 변경해 줘야겠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부품 번호를 적어야겠죠. 서클 실행하신 다음에 반지름 6자리 원 하나 그려줍니다. 대충 원 중앙에 문자 하나 복사해 주시고 이제 번호로 변경해 주세요. 만든 김에 기어 치부 열처리 주소 하나 만들어 볼게요. M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 영역 지정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3.5로 설정해 주시고 주 기어 치부 열처리 HRC50 작성해 줍니다. 기호 클릭하신 다음 양수 음수 기호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3 입력하신 다음 닫기 눌러주세요. 이제 만든 거칠기를 사용이 편하게 이제 블록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굳이 거칠기가 주소를 이제 블록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에서는 한 번만 사용할 거니까요. 하지만 시험 연습할 때는 할 때마다 만들기 귀찮으니까 블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장에는 미리 작성된 블록 파일을 절대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실격 처리돼요. 그러니 꼭 연습할 때만 사용하세요.
블록은 이제 일반 블록과 W 블록이 있습니다. W 블록은 이제 캐드 패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 블록은 도면이 포함이 되어서 도면 용량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DC튜브의 일반 블록과 W 블록의 차이점 강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블록 단축키 B 엔터 하신 다음 블록을 실행해줍니다. 이름은 이제 표면 거칠기를 해주시고요. 직접 선택 클릭한 다음 드래그를 전체 다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 다음 기준점에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 중간점에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보면 이제 한 개로 뭉쳐져 있죠. 이러면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센터 가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 사용을 했는데 2025년 공동규칙 센터 가공 도시 방법이 변경되면서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경우, 필요하나 기본적 요구가 아닌 경우 두 개 다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 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 가공 그냥 D선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센터 가공은 어떤 경우에 넣나요? 센터 가공은 길이가 짧은 축에는 안 넣으셔도 무방하고요. 보통 축 길이가 100mm 이하인 축에는 센터 가공을 안 하셔도 되고 축 길이가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센터 가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블록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단축키인 INT 하시면 왼쪽에 블록 메뉴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든 구보전에서 이제 윈도우 창으로 떴는데 신버전은 이렇게 메뉴 창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든 블록들을 한눈에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어서 전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사용을 안 할 때는 X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 다시 사용할 때는 INT 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할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주시면 돼요. 불러오면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있죠. 이걸 이제 익스포트 단축키인 X로 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칠기를 넣으면 되겠죠. 필요한 거칠기를 카피를 이제 복사하신 다음 원하는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거칠기가 필요하면 마찬가지 이제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거칠기 문자만 더블 클릭해서 변경해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거칠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메인 거칠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곳에 카피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품 번호랑 해당 부품에 맞는 거칠기를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롤키 같은 경우는 기어 2에 열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작성할 필요 없이 저희가 만들어놓은 기어 치부 열처리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편리하죠? 2025년 변경된 거칠기가 적용된 완성된 2D 다문 도면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기존 거칠기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어져서 배치할 때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하고요. 주소는 기존과 똑같이 배치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거칠기 이슈가 있었지만 기존 작업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정규 강좌 수강생분들은 첨부 파일에 변경된 거칠기가 적용된 템플릿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돼요. 변경된 거칠기와 주소가 적용된 이북 답안 도면도 꼭 한번 확인해보기. 저희 DC 정규 강좌는 인강 최대 총 17개 예제가 모두 포함된 강좌이고 앞으로 최신 예제 몇 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라 이것만 다 완성해보셔도 충분히 합격사 가능. 그리고 저희 DC 정규 강좌는 오토캐드와 인벤터로 준비하는 방법과 인벤터로 한 방에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투인원 강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강좌 하나에 전부 제공해주는 인강은 저희 DC 인강밖에 없죠. 즉 1+1.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2025년 변경된 KS 교육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이제 변경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거칠기와 주소 작성 방법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DC 카톡방이나 카페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세요. 2025년도 저희 DC인강과 함께 하시면 한방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